자, 이제 EBS 출제 예상 현대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과 성찰의 시를 먼저 주목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공해준 이 시를 필수적으로 일단은 읽어 나가세요. 가장 쉬운 시 한 편이 출제가 됩니다. EBS에 수록된 시는 제일 쉽고 이용하게 뭐 그리움 같은 시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시를 일부러 내요. 그리고 낯선 시가 이육사의 그 초가 같은 시 있잖아요. 그런 시, 조금 길이도 길고 좀 정보도 있고 낯설고 새로운 시, 그게 더 어려워요. 먼저 오장환의 소야의 노래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양면심리.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눈의 이미지입니다. 이 눈의 이미지,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뭐 순수 이런 거 아니에요. 비극적 이미지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눈이 내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정표의 막대까지도 눈이 덮어버렸잖아. 오히려 비정하고 비극적인 이미지로서의 눈이다. 자, 이렇게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이미지만 조심하면서 도용수, 죄수입니다. 죄수. 이게 화자의 처지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화자가 진짜 죄수는 아니고 감옥에 갇힌 죄수인 것처럼 시대에 구속이 되고 억압적인 현실 속에 구속이 돼버린 화자를 죄수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했다. 어떤 뭐 극복의 의지로 끝나고 뭐 저항의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야. 이 마지막 연에서. 그러니까 시상 마무리. 성찰의 시 3편. 굉장히 중요하죠. 자화상투 오세영의 얼어붙은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현실이야. 그대요. 이 그대는 까마귀를 말한다. 까마귀를 의인화했지. 그래서 인가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상향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의 상징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가치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자, 이 정도. 그러니까 뭐 하얗게 분장한다. 이런 것은 어떤 허위적인 삶이기 때문에 하얗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구절이 시험에 나오니까 하얗게 살아간다는 것은 허위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찰의 시 두 번째. 윤동주에 쉽게 쓰여진 시. 이곳은 일본. 이런 현실 인식을 일련에서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걸 가지고 화자가 무슨 뭐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이렇게 행을 바꿔놨잖아요. 이게 바로 변주입니다. variation.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 그러니까 통사구조, 문장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변주.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유기적인 짜임새를 갖춘 시가 나오잖아. 새로운 날에 대한 강렬한 기다림입니다. 이것 자체가 극복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 자기와의 화해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날을 어떤 기다리면서 극복의 의지를 보이면서 성찰이 극복의 의지로 나아가는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상당히 1교시에 내기도 좋고요. 상당히 뭐 건전하잖아요. 밝습니다. 어둡지만 밝아요.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도 됩니다. 앞에는 상실감에 있다가 새로운 시대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있고 따라서 정서의 변화도 있죠.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찰의 시 두 번째. 김남조의 겨울바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이 1년에서 그 다음에 년에서 마지막 년에서 의미가 바뀌어요. 말하자면 이 겨울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에 시에서의 의미가 바뀌어. 그래서 이것을 이른바 공간의 시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잘 알면은 이 시는 끝납니다. 겨울바다에 이것은 황량한 이미지로서의 바다고, 그 다음에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있었다는 것은 깨달음의 공간이고, 제일 마지막에 겨울바다는 내면의 의지가 생성되는 공간이다. 자, 요것만 알면은 어떤 응용 문제도 뭐 고전 수필, 현대 수필하고 결합이 돼도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생의 유한성 앞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자면은 허무에 빠지지 않고 내적 의지를 다지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시 3편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최승호의 아마존 수족관.
도시 속에 갇힌 그 열대어들, 저 아마존에서 왔던 그 열대어들이 수족관에 갇혔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싶은 화자의 어떤 생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시예요. 아마존강은 여기서 너무나 멀다. 이 아마존강은 이 수족관 열대어들이 돌아가야 할 어떤 그 생명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아득히 멀어. 이게 바로 이제 현실과의 괴리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화자가 열대어를 보면서 갖게 되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서 목마르다. 이게 부정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열대어 생명체들에게 나는 시를 선물합니다. 이 시는 바로 생명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뭐 열대어들이 무슨 시를 알겠습니까? 어떤 생명을 선물해주고 싶은 화자의 욕구입니다. 아마존 강으로 가서 생명의 세계로 가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그 화자의 생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부여한 시다. 생명의 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수영의 파바가에서라는 시도 생명의 시예요. 묵은 것들은 사라질 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자연의 이치, 이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섭리. 그래서 생명의 어떤 의미, 생명의 탄생을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표현한 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가도록 놔둬야 된다. 묵은 사랑이 오래 있을 때는 썩게 마련이죠. 아무리 사랑도 오래된 사랑은 지나가야만이 생명이 싹튼다는 거죠. 얻으려면 잃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역설이죠. 동일한 이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 반복이 되고 있지 변주는 없습니다. 얻으려면 잃어야 한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생명의 그 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함을 강조하는 시예요. 생명의 시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다 풀 수 있습니다. 생명의 시 또 한편 김혜순의 별을 굽다. 시민들의 외면은 비록 무표정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힘, 뜨거운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힘을 예찬하는 시입니다. 밖에서는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이게 이제 생명의 힘입니다. 이 땅속, 이 지하철은 너무나 깊어서 과연 여기까지 그 별빛이 올까? 아니야, 못 올 거야. 회의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기독교 신앙의 시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절대자 신에 대한 믿음의 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의적 태도야. 저 무표정한, 그렇지만 내면에 생명의 힘이 일글거리는 그 시민들의 생명의 힘을 뭐 하는 거예요? 예찬하고 긍정하는 시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외면과 내면의 대비에 따른 사람들의 갈등이 있다? 이건 아니죠. 사람들끼리의 갈등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의 시 두 편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장성남의 배를, 사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함께 매이는 것이다. 그 사람과 관련된 그 모든 것과 함께 엮여지고 묶여지는 것이다. 울렁이면서. 이 울렁이다는 것은 사랑을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울렁이는 그 벅찬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울렁이면을 뭐 배멀미, 구토 이런 부정적 의미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서 갖게 되는 그 울렁임, 어떤 그리움이라고 해도 돼요. 어떤 사랑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사랑의 시 두 번째, 문정희의 이별 이유라는 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시는 아니에요. 잊혀져 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가장 큰 것은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망각해 버린다는 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은 잃었지만 그 열정, 사랑의 뜨거움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한 시입니다. 그 인식의 심화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 내가 슬픈 이유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 슬픈 이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식의 심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는 구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너와의 이별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러한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건 틀린 겁니다. 그 사랑의 뜨거움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다는 거.
이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삶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4 황혼. 자, 이 시는 뭐 길이도 좋습니다. 출제하기가 좋죠. 헐벗고 소외된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을 표현한 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출제된다면 요게 출제가 되죠. 이 지구의 반쪽이 뭐냐? 지구의 반쪽은 내가 입술을 대고 싶은 바로 그곳이죠. 바로 소외된 지역, 소외된 대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지 없는 그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지구의 반쪽에 내 입술을 대고 싶다. 아, 그러니까 이곳은 이상향이다. 천만에 이상향이 아니에요. 나비와 광장이라고 하는 시도 좀 중요합니다. 김규동의 이 나비의 극복의 의지, 현실과의 대결 의지를 쓴 겁니다.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죠. 투명한 광선의 바다, 황량한 세계입니다. 나비의 극복 의지, 대결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게 시상 마무리고 이게 주제입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 대결의 의지. 그렇지만 이런 시는 자아 성찰의 시가 아닙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깨달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화상이라든가 쉽게 쓰여진 시하고는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낯설게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 평가원의 출제의 논리 강조했죠.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는 왜곡된 인과의 논리.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올해도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해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올 것이 왔다. 그리고 통상적인 어떤 상식적으로 뭐 하얀 거, 순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둠도 생명일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상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처해있냐, 화자가 어떤 상황에, 그 상황이 정서란 말이에요. 이 정서가 분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위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마지막 년을 잘 보세요. 이 마지막 년의 시상 마무리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걸 잘 보시고, 자, 가장 새로운 것은 내 안에서 옵니다. 새롭게 보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백행지식으로 그냥 막 푸기식으로 문제 풀면 안 됩니다. 호기심 있는 눈으로 새롭게 보면 가장 확실하게 틀린 것이나 이것만큼 맞다 하는 게 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고소설이나 현대소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좀 있거든요. 그 작품들을 이 안에서 다 녹여내지를 못했는데 이것은 제 공지사항을 꼭 보세요. 그리고 오리비 클래스에 보면은 이성건 문학 칼럼을 제가 계속해서 써나가고 영상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꼭 보충해서 시험 전날까지 찔끔씩 계속해서 집요하게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 글과 영상을 참고해서 끝까지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